자, 오늘 9강이죠. 지난번 시간에 그 갈등 관리 능력을 이제 반을 했어요, 반. 나머지 이제 반을 교수님과 함께 이번에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회사 내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조직 내에서 갈등을 대처하는 능력을 이제 여러분이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배웠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갈등에 대한 부분들, 거기서 이제 그 갈등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이 갈등의 기능이 됐어요. 갈등의 기능. 기능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순기능. 갈등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순기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 혁신과 변화예요. 혁신과 변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혁신과 변화는 왜 갈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혁신과 변화는 이 창의적인 논쟁, 토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 바로 이 다른 의견들을 수렴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은 창의적 논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 논쟁, 그러니까 이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창의적 논쟁으로 마감이 되면 혁신을 낳는 거예요. 그 혁신이 결국은 뭘 변화시킬까요?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이 회사의 변화예요. 또는 조직의 변화. 예? 이거 두 가지를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뭐냐? 여기서 의사결정의 질이 개선이 돼요. 왜냐면 갈등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 갈등이 많아지잖아요. 자, 갈등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생겨요. 그렇죠? 예. 방법론들이 생기는데 이 방법론이 뭐냐? 결정의 질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의견을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안 그러면 투표까지 하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의 어떤 순기능이에요. 그럼 역기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기능은 이 순기능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면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인간관계가 무너짐. 이건 갈등이 지나치면. 이걸 해소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면 문제가 아닌데 해소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과 사회적 비용이 초래해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왜 여기서 필요하냐? 사회적 비용은 이런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초래가 된다. 조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A와 B가 갈등이 안 풀렸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실제로 목표치의 100이 아니라 이게 50%밖에 도달을 못하게 되면 50%는 어떻게 돼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손실. 왜? 협업이 안 되니까. 이 안에는 협업이 돼야 돼. 서로 협업이 돼야 되는데 협업이 안 될 때는 이게 협업이 돼서 나오던 수치보다 적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사회적 비용이에요. 이런 비용이 회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회사를 망친다. 그래서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회사들은 회식을 해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서로 기분 나쁜 것들을 풀고 가라. 또 뭐냐? 등반대회. 예? 그 다음 또 뭐예요? 다 동호회 이런 거 만들죠? 예,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서 조직원들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장. 이런 걸 통해서 협업이 잘 돼서 회사를 살려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괜히 여기 동호회 만들고 친목회 만들고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좋아한다 그러면 테니스 동호회 만들었고 테니스 친한 사람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한 사람이 결국은 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회사가 발전하니까. 이게 바로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비용이 초래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국민적 혼란, 국렬 분열, 이건 정치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죠. 예, 왜냐면은 이건 정치적인 거니까 굳이 깊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게 좀 영원함의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 또 조직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전체 목표보다는 하위 목표와 이익을 추구를 해요. 갈등에 대해서 이제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 갈등의 해결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럼 언제 해결하냐? 이 책에서는요, 즉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각 해결하라. 뭘 해결하라? 갈등을. 예? 갈등을. 즉각 하지 않으면 이게 곪아요. 예? 곪아 터진다. 곪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사의 이익이고 직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사례가 나와요. 이 사례를 교수님 한번 읽어볼게요. 사례를 페이지가 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156페이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보니까 이렇게 어느 가구 제조 회사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산업인력공단의 대인관계 학습의 어떤 예시예요. 이게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작은 부족이 이제 직면해 있어요. 작은 부족이 되면은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제 원가를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특별 대책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 이제 리더가 M이 모든 팀원들에게 원가 절감 방안에서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했어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회의든지 비판하지 말고 어떤 회의든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신임 이제 감독자인 R이에요. 신임 격리 담당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고를 줄이는 것이 추가 비용을 절감시키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구매 담당자가 있어요. 구매 담당자가 뭐예요? 구매하고 회계 담당자하고는 완전히 이게 기능이 다른 기능이에요. 구매는 뭐예요? 부품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부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고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줄여라, 이런 거예요. 재고를 줄여라. 근데 이게 보니까 재고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제안을 처음에 얘기한, 제가 생각에는 재고를 줄이는 것이 추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겁니다 라고 의견을 낸 사람, 이 R, 신임 격리 담당인 R, 이 사람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걸 의견이라고 냈어? 이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앞에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했잖아요. 브레인스토밍.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다른 것 같은데 그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라고 R이 말했어요. 네?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R이라는 사람, 이 R이라는 사람이 재고를 줄이자, 그죠? 재고를 줄이자. 근데 I라는 구매 담당자는 재고를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래?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R에 대한 인신공격이에요. 이게 인신공격이에요. 근데 이럴 때 I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고를 줄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재고를 줄이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매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근데 이거는 I와 R의
인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형성이 안 된 거야, 이게요. 안 되니까 바로 I가 R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구매와 그다음 회계부서에서, 회계부서는 모든 책임을 구매부서 넘긴다고요. 네? 이게 자금이 부족해. 자금이 부족한 원인을 구매부서가 턱없이 많은 물품을 구매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격과 공격이 다 계속 빈번하게 되면 돌이 날아드는 거거든. 이렇게 돌이. 그러면 이 구매팀, 이 회계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됐어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은요. 갈등의 기본이 뭔지 갈등 해소의 기본. 해소의 기본. 뭘까요? 예? 아까 그랬죠? 대화라고. 대화. 이게 이제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의사소통, 소통. 대화는 뭐예요? 대화는 존중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상대 의견에 존중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존중이 빠져버리면, 이게 쏙 빠졌잖아요. 빠지게 되면 말싸움이 됩니다. 말싸움. 이걸 이제 언쟁이라 그러죠. 언쟁. 예? 예. 말로 하는 전쟁이라는 게 언쟁이에요. 그게 말싸움이에요. 그죠? 말로 하는 전쟁.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갈등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대화가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갈등 해소는 어렵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사례 B. 자, 사례 B를 한번 좀 볼까요? 사례 B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156페이지에 매출 증대 방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팀 리더 M은 사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영업사원 R과 K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R과 K는 공통점이 있어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R, K. 네, 이게 R이에요, R. 여기 K.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이 두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이게 경쟁 구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경쟁 구도 자체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씨앗이에요. 갈등 씨앗. 경쟁은 선의 경쟁이 있지만은 죽이는 경쟁이 있어요. 이때는 R이 제안한 걸 K가 공격하고 K가 제안한 걸 R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협업이 안 되죠. 협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협업이 안 되는, 협의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개인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개인 실적. 예? 개인 실적이 서로가 좋은데,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공동 분모에 대한 거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굉장히 암적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능력 이전에 협업을 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자체가 안 되면, 사실은 직장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2절, 개인 갈등의 유형별 관리 전략 해서 개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갈등의 기능은 우리가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 갈등이죠. 2절, 개인 갈등. 갈등과 패러다임이 있어요. 갈등과 패러다임. 자, 교과서를 잠깐 봐요. 여기 뭘 얘기하냐. 실제로 갈등을 파악하는 것은 보기보다 매우 어렵다. 당연하죠. 예. 핵심적인 문제들 대부분 갈등의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쭉 보시다 보면은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발목을 잡는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편견. 여기 보면 개인 간의 갈등은요, 뭐가 있냐? 편견이 뭐죠? 편견.
한쪽으로만 보다. 예? 여기서 한쪽으로만 보다. 이 뜻이에요. 편견이. 볼전자잖아요. 그죠? 한쪽 편자고.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본다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이 사람의 사정을, 이 뒤에 있는 사정, 이 사정이 있어요. 이거가 모르니까 액면 그대로.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아,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랬었구나. 뒤늦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편견이 뭐냐? 또 하나 편견은 뭐냐?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여기서 얘기하는 고정관념이 뭐냐? 고정관념. 여자이기 때문에, 예?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예? 예, 그렇잖아. 그 다음 여자이기 때문에 회사 오래 안 다닐 거잖아. 임신하면 그만둘 거잖아. 예? 여자이기 때문에 뭐 성희롱 이런 거 불편해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편견이에요. 편견. 다 편견.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에요. 이런 것들로 먼저 보면 갈등을 유발을 하게 돼요. 이게. 또 하나 뭐냐? 이 편견. 학벌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학벌 편견. 이게 아주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일 잘하겠지. 예? 예. 좋은이라는 게 명문이라 할게요. 예. 예. 뭐, 명문대학, 예. 명문대 졸업하면, 예, 일 잘하겠지. 일 잘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편견이고. 그리고 명문대를 안 나온 지방대에 나왔다. 그러면 능력 없다. 없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갈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개인 갈등 보면 편견을 없애야 된다. 편견을 어떻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편견을 없애야 개인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여기 뭐냐면 역지사지 정신이라고 또 있어요. 역지사지. 예? 역지사지가 뭐예요? 예? 거꾸로. 자, 역지사지와 그 다음 이제 편견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님이 얘기해줬죠. 이 편견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일 수가 있어요. 주범. 예. 이거 뭐냐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대의 사정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뒤에 백스토리에 대한 부분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판단해버려요. 내가 기준됐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결론을 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의 보이지 않는 부분과 상관없이 상대를 이미 내가 결론을 내버리면은 상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돼버리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역지사지와 또는 편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역지사지라는 것이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요.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 갈등의 유형별 관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과정, 그 다음에 갈등의 유형,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개인 갈등의 유형별 관리 전략, 그 다음에 회피형, 지배형, 뭐 수능형, 이렇게 타협형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교수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갈등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의견 불일치 과정, 대결 국면, 격화 국면, 진정 국면, 해소 국면 뭐 이렇게 해갖고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처음에는 의견이 불일치가 되겠죠, 그죠? 예, 의견 불일치. 과정을 겪어서 대결 국면, 예, 대결 국면, 그쵸? 대결 국면. 그 다음에 격화 국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정 국면. 그 다음에 해소 국면. 의견 불일치라는 것이 결국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쵸?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언쟁이 생기게 됩니다. 언쟁. 말로 하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언쟁이 생기게 되겠죠? 언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과 어떻게 했어요? 1대1 구도가 되는 거예요. 1대1. 또는 집단과 집단의 대결 국면이 형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더 높일 거 아니에요. 내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과 이쪽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과시 그냥 여기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폭발, 격화. 근데 이 격화가 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진정 국면이라 해요. 이게 이제 이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해소 국면에서는 그 의견 불일치에 대한 거를 서로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결론을 이에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의견 불일치, 대결, 격화, 진정, 해소 국면. 이게 뭐냐? 유형별 관리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갈등의 과정이에요. 갈등의 과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이런 과정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갈등의 유형은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갈등이 왜 갈등이 일어날까? 예? 이게 뭐냐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 실패예요. 예? 감정 조절의 실패.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를 감정으로 바라볼 것이냐, 감정적 대응할 것이냐, 이성적 대응을 할 것이냐, 예? 이성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에요. 1번이냐 2번이냐.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감정이 다시 오겠죠. 감정과 감정이 붙게 되면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죠. 공과 사.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A가 B를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또 감정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안 좋은 것을 감정적으로 안 좋았는데 공적인 회의에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B를 공격을 했다. 이 사람은 쫌팽이라 해요. 쫌팽이. 이건 쫌팽이에요. 쫌팽이. 예? 예. 자, 무슨 얘기 알겠죠? 쫌팽이, 쫌생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 접근은 필요하다. 이성적 접근. 이게 쉽지 않죠. 이성적 접근. 여러분은 이 갈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근데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것이 성질이기 때문에 난 못해요.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성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교수님이 꼭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편견도 나오고 변화에 대한 항상 방지에 대한 거부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그 교수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해결은 갈등이다. 목표와 지명, 가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시각이라는 게 뭐냐? 시각.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여기 딱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총무부서, 구매부서, 예? 그 다음에 뭐 영업부서 이렇게 생겼으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품이 재고가 많이 쌓였다.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재고가 많이 쌓인 문제에 대한 시각이 총무에서는 구매가 너무 과도하게 구매를 했다.
과도한 구매, 그죠? 예, 과도한 구매라고 판단하는 거고, 구매에서는 이건 영업이 원래 예상치보다도 적게 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은 어떻게 했어요? 영업은 그 계획을 총무가 애초에 계획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영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지, 기획과 총무가 그런 것들이 무시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게 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같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시각차가 틀리죠. 이 시각차가 결국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 그럼 이걸 뭐 해소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해소. 이 문제를 해소를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를 하겠다. 해소는 뭐예요? 해소는 바로 의사소통이죠. 그죠? 의사소통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격론이 벌어지게 되죠. 격론이. 그럼 이 안에는 조정이 돼요. 또 조정. 그래요. 그러면은 영업의 환경 자체가, 지금 영업부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여러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영업이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영업 환경이 전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업종 자체가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부서도 이 매출 현황에 비춰가지고 구매의 이 자재나 부자재를 실제보다는 한 20%를 좀 덜 구매를 하기로 하자. 그러면 이제 총무부서가 이 부분을 집행을 하는데 이걸 참고해갖고 집행을 해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 무수히 많이 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실제로 어떤 뭐, 목표나 욕망, 가치, 문제를 바라는 시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해결하는 부분들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개인 갈등의 유형별 관리 전략 해갖고 164페이지에 한번 보셨죠? 개인 갈등의 유형 해가지고 수능형, 회피형, 지배형 뭐 이렇게 한번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 갈등 유형별 관리 전략인데 이제 회피형을 한번 볼게요. 회피형 같은 경우는 갈등 자체를 이제 피하는 타입이에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이 이렇게 있는데 갈등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이게 이제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회피형. 예? 그 다음에 지배형은 뭐냐면 관계가 불편하지라도 자신의 입장을 지키려 할 때 힘의 상대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으기 그러면 힘으로 눌러요. 예? 너 몇 살이야? 너 직위가 뭐야? 너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힘으로 막 누르는 거죠. 예?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 갈등을 없애려고 그래요. 수능형이다. 배려를 하는 거예요. 배려는 뭐냐 하면은 상호 보완이에요. 상호 보완. 예? 이 뭐냐면 서로 어떤 화합과 안정이 중요할 때는 거예요. 화합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봅시다. 예? 화합형.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는 것. 그리고 도망가는 거. 회피형. 그 다음 화합형. 서로 상호작용. 이게 상호작용이죠. 예. 상호작용.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타협형이 있어요. 서로 절충. 그래서 고집을, 여기 수능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화합형이고, 이제 수능형이 딱 있네. 수능형. 이 화합형, 이제 타협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타협형. 예, 수능형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상대방이가 압도되어 손실을 극도화시킬 때, 화합과 안정이 필요할 때, 상대방 스스로 잘못 알게 개선이 필요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게요. 이게 이제 수능형이에요. 수능형. 예, 요거는 수능형이다. 그래서 화합형은 서로 하는 거. 이게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형이었어요. 이거 통합형이죠. 마지막으로 통합형인데 이게 협력형이라고 또 하죠. 협력형. 이게 뭐냐면 사실 협력형하고 화합형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윈윈하자.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갈등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뭐 실제로는 이제 뭐 회피형과 그다음에 뭐 화합형과 그다음에 힘으로 하는 어떤 지배형이죠. 사실 이렇게 세 가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례 연구를 또 하나 있죠. 사례 연구는 보게 되면 이제 167페이지가 있어요. S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K 박사는 골절과 외상에 대한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면서 권위 있는 전문의사로 전평이 나 있다. 그 명성을 듣고 최근 환자들이 몰려들어 입원실이 부족할 지경이고 수술에 필요한 모르핀, 주사바늘, 가위 등 재료로 의료 부족하여 자재가에 열흘 전에 주문해 놓았지만 아직 입고되지 않아 2차례나 독촉한 상태다. 자재가를 책임지고 있는 L 과장은 난감해하고 있다. 자재 창고에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자재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K박스의 구매 주문보다 빠른 주문이 아직 5가지나 있다. L 과장이 월요일 총무부 회의를 마치고 왼쪽에서 붐비는 병원 로비를 걸어오는데 오른쪽 복도 끝에 K 박사가 오는 것을 같았다. 자, 사례 A예요. 병원 로비를 걸어오던 L 과장은 멈칫 순간 어쩌다 하다가 오른쪽 복도로 가지 않고 K 박사를 피해서 북쪽 다른 복도 이용하여 돌아서 자재가로 갔다. 이거 뭐예요? 회평이죠. 그죠? B형. K 박사가 L 과장을 보더니 언제부터 직접 만나서 따져보려고 했는데 잘 되었다. 로비를 걸어와. 나 재빨리 L 과장 막아서고는 자재 주문 어떻게 했냐고 다그쳐 물었다. L 과장은 병원 규정대로 주문 건수를 해결하고 있으나 그 전에 주문 들어온 걸 처리하나 그리고 수 없었다고 했다. 원칙대로 가는 거죠, 이게. KBS 화를 내면서 더 많은 수술하는 대기하고 있는데 당장 주문서를 처리하자면 원장에게 보고하여 문책하도록 하겠다. 협박했다. L 과장은 병원 규정을 무시하면서 수술용 자재를 먼저 구매할 수 없으니 원장에게 보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경쟁형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일 때, 그죠? 경쟁형, 지배형, 경쟁형이죠. 자, 사례 C를 보자. L 과장은 K 박사가 성격이 불같고 자기가 귀찮게 하는 사람을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응징하는 조폭 같은 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외과 자재 주문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당장 내일 처리해 주겠으니 하루만 기다리려고 K 박사를 했다. 이거 수능형이죠? 아니 그래, 제 성격이 좀 더러우니까 내가 그냥 맞춰주자 이거예요. 사례 D를 보세요. K 박사가 난리법석을 들면서 L 과장을 협박까지 했으나 L 과장도 허락하지 않는다. 30분간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K 박사는 다른 건 나 양보할 테니 모르핀만은 내일까지 좀 구매해달라고 부탁하자. L 과장은 병원 규정을 어길 수 없지만 모르핀만은 직권으로 구매하겠다. 타협형이죠? 타협형입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K 박사의 다급한 부탁을 받고 L 과장은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원 이미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했다. 그래서 L 과장은 M 총무부장과 상의한 결과 외과의 긴급상을 원장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서 처리해보자는 답변을 받았다.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K 박사는 수술 환자 대기 상태와 자재 부족의 실태를 자세히 작성하여 결제를 받게 되었다. 그죠? 비록 이틀이 걸렸지만 외과 K 박사와 자재과를 가진 모두 만족하는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소통을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풀고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는 협력형 또는 통합형, 이게 윈윈형이라고 합니다. 5번에 보시게 됐죠? 166페이지 보시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례가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저 A, B, C, D, E 형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잘 사례를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성공적 갈등 관리 방법이에요. 성공적 갈등 관리 방법. 이게 173페이지인데,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안 돼요. 자, 인간은 가족, 학교, 직장 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며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이게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존재한다. 갈등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이 요구될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 4-8. 표 4-8. 예, 보시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고, 갈등 수준이 집단 내 개인 행동. 예? 그 다음에 낮다, 적당하다,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기능, 순기능, 또 역기능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낮다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갈등 수준이 낮다. 의욕이 상실하고 침체적이다, 무사한 일적이다, 적당하다라는 건 적당하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역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갈등을 통해서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지만 갈등이 반드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예? 왜냐하면 전부 다 예스맨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적당한 건 뭐냐면 환경 변화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빨리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창의적일 때 또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는데 그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갈등이 순기능이다.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순기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 변화, 민감. 예? 그렇죠. 시대가 변하니까 빨리 변화해야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겠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막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기존 질서와의 갈등이죠. 기존 질서와의 갈등. 기존 질서의 갈등. 그럼 이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전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창의적이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창의적. 변화지향적.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다 똑같은 얘기를 다 써놨을까? 예. 활발한 문제 해결, 적극적 목표. 이게 이제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근데 만약에 갈등이 적어요.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무사한 일. 갈등이 없으니까 편안한 겁니다. 그럼 회사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적당하다. 그러면 이게 순기능이 되는 거예요. 순기능. 회사 발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과도하다. 갈등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혼란, 분열, 상호 조종이 규례가 돼 있어.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러면 회사가 꼬라져요. 그래서 적당한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중요한 그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등의 촉진 방안이 뭐냐 하게 되면 이제 뭐 의사 전달의 경로 및 인물의 변경, 그 다음에 뭐 정보의 조작, 이질감의 조성, 경쟁 유도. 이제 갈등이 왜 생기냐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의 의사 전달 경로 및 인물의 변경 얘기 되면 부장이 바뀌었어요. 부장 교체. 새로운 부장이 왔어요. 이때는 또 새로운 질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질서. 그죠?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기존 질서가 있어요.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 기존 질서에 익숙한 직원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부장과의 펑 터지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조작. 정보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에 도움을 주거나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다. 과다하거나 무한 정보는 훈련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뭐 정보의 양이 결국 되게 중요해요. 그 회사의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정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질감의 조성, 이질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투입을 하거나 조직의 침투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팀워크가 문제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디가 풍부한 뭐 A 대리를 B 팀에서 C 팀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기존 질서에 A 대리가 가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극을 얘기한다는 거 보면 긍정적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경쟁을 유도해요. A 대리 경쟁인 C 팀 여기에 보면 D 대리가 있어요. D 대리 경쟁이에요. 일로 보내요. 그럼 두 사람이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죠. 그럼 시너지 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극을 주자. 조직에 자극을 주자. 그 뭐냐 갈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극을 오고 같은 용어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예방. 갈등을 예방을 한다. 그러면 균형된 자세가 유지하다. 1번 균형된 자세. 균형된 자세 유지. 균형된 자세 유지. 이게 지금 인사고과를 갖는 관리자 또는 임원이 구성된 평가를 조정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편파적이 나타. 이게 편파. 이게 편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A 부장 오고 B 사원은 대학 선후배 시간 선후배. 근데 C 사원이 있어요. C 사원 일을 더 잘해. 업무 능력 A급이야. 업무 능력 B급이에요. 근데 A 부장이 C 사원한테 정말 업무를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걸 주고 B한테는 실적이 나는 좋은 걸 줬어요. 그럼 B 사원 입장에서 본다면 A 부장에 대한 갈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 나중에 C 사원을 승진을 또 올려요. 대리로. 이거 뭐냐? 바로 편파예요. 편파. 네? 편파죠. 이 균형된 자세가 안 되면 이 조직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편파적 인사를 하는 조직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 높은 조직의 변경. 업무적으로 자주 교류되거나 상호작용이 필요에 따라 응집력 및 팀워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매너리즘이 빠져요. 매너리즘. 이거 뭐냐면 익숙함. 그래서 무사한 일 되는 거예요. 무사한 일. 예? 그래서 창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발이 안 돼요. 예? 불필요한 경쟁을 회피한다. 예? 갈등 예방 방법을 해서 불필요한 경쟁. 불필요하다. 경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쟁 없으면 안 돼요. 경쟁은 회사 발전의 원료예요. 원료. 근데 불필요한 경쟁은 회사 발전의 독입니다. 독. 예?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죽이는 싸워가지고 이거와 이 사람과 이게 싸워가지고 하면은 둘 다 죽는 제로섬 게임. 이게 제로섬 게임. 그죠? 제로섬 게임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독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회피해라. 3번. 예. 그다음에 공동의 적을 설정한다. 뭐냐면 이제 A 부서와 B 부서가 갈등을 높이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지금 우리 부서끼리 싸우지 말고 경쟁사인 B사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사람을 이겨보자. 손잡고 이를 공동의 적을 만들어요. 공동의 적. 그러면은 갈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갈등 완화 및 해소 방법. 문제 해결, 상위 목표의 설정, 자원의 증대, 그 다음에 회피, 완화 이런 부분들은 책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적 명령, 강압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사례 연구를 한번 좀 보면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신입사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7페이지까지 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좀 하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협상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데
지난 시간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그 4장을 같이 했었죠? 예. 자, 그럼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갈등을 교수님 이제 정리하자면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순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적게 되면은 조직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갈등이 많아지게 되면은 격화되었고 조직에 큰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갈등이라는 거는 창의성을 불러오고 그 창의성과 그 의사소통의 빈번함, 그 조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사는 앞으로 쭉 변화에 수긍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뭐냐면은 이 불필요한 갈등이 결국은 나와 회사를 망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해라. 그리고 편견을 없애고 상대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안에서 화합과 통합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연대를 좀 해라. 그래서 조직과 조직이 연대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대해 가지고 화합을 통한 방법이 이 갈등 관리를 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 교수님한테 배운 이거 인간관리에 대한 부분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좋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협상 능력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